모든 걸 잃은 한 남자.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이 몰살당했다. 복수도 분노도 의미도 없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며칠간 풀뿌리로 버티며 수배령이 내린 마을을 지나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낯선 여인에게조차 경계를 풀 수 없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 늙고 병든 몸이라도 말이지. 은퇴한 고수가 다시 칼을 들었다. 선음지체 막내 손녀와 함께 할배무사와 지존 손녀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두통은 어떠십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네만 아직 견딜만 하네.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 그는 곧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정신을 잃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란 말을 듣습니다. 이제 진료를 받을 일도 없겠다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지난 날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코끝을 찌르는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가족이 전부인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복수, 늙고 병든 이 몸으로 누구에게? 그렇게 먼저 간 가족들의 곁으로 가려는 그 서라! 막내 손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다짐한 그는 서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역시 자객의 기습을 받고 노쇠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손녀만은 지켜야 한다는 의지로 자객을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날 밤 참을 수 없는 두통이 밀려오고 독약을 삼켜 종양을 억제합니다. 종양을 완치하고 손녀를 지킬 방법은 단 하나, 황골 탈퇴를 위한 수행뿐입니다. 며칠 동안 풀뿌리만 먹으며 헤매다가 겨우 한 마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을 전체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 대체 왜 무림맨이 자신을 수배한 걸까요? 다행히도 마을에서 친절한 여인을 만나 서리를 위해 모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녀는 서리를 납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자를 봤나? 마을 전체에는 광인 유진산이 갓난아기를 납치해 데리고 다닌다는 수배 전단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무림맨이 그를 배신한 걸까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헤매던 지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드디어 쓸만한 집을 하나 발견합니다. 내부도 제법 깨끗합니다. 서리와 함께 밥도 먹고 텃밭도 일굽니다.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서리, 이제 서리도 슬슬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밤이 되어 사냥에 나서는 유진산. 그러던 중 주변에서 산적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무당파 제자를 죽인 상태. 머지않아 토벌대가 꾸려지고 피바람이 불기 전에 그들과 미리 선을 그어놓기로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 시비 거는 할배. 그렇게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말하려는 찰나 하필 그때 극심한 두통이 찾아옵니다. 결국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마는 유진산. 그런데 의외로 그들의 두목은 유진산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립니다. 두목은 그를 포박에서 풀어줍니다. 단 한 방에 그는 이 노인이 보통 내공의 고수가 아님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유진산의 머릿속엔 오직 서리 생각뿐. 엄청난 경공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서라! 할아버지가 왔다!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꼬. 우리 설이 배고프지? 들어가자. 그 전에 내 분명 경고했거늘. 산적들이 쫓아왔습니다. 이번엔 사과의 의미로 먹을 것을 챙겨온 그들. 모처럼 두 사람은 푸짐하게 배를 채웁니다. 서리를 재운 뒤 오랜만에 홀로 한 잔 기울이는 유진산. 저건 도깨비불인가요? 조심스레 그 빛을 따라가 보는데 그것의 정체는 푸른 식인 늑대, 청랑. 맹룡해 안타. 영악한 청랑이 할배에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서리의 냄새를 맡고 집 쪽으로 향합니다. 할배가 막아서자 숲속으로 달아납니다. 분명 다시 찾아올 겁니다.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하고 흑산도에게 위험을 알려주러 가보지만 이미 청랑의 습격을 받은 기. 흑산도와 손을 잡으면 청랑은 잡을 수도 있고 애써 일궈놓은 보금자리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청랑을 유인하려는 계책을 세우고 구덩이에 청랑을 빠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할배의 마무리 일격. 해치웠나? 막아둔 구덩이를 열어봅니다. 이놈들아 구경났냐? 얼른 꺼내줘라. 그렇게 싸움은 승리로 끝나고 젊은 시절 강호에 출두하던 기분이 다시 떠오릅니다. 전리품으로는 내단을 얻게 되죠. 내단은 먹으면 막대한 내공을 얻을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주화인마에 빠지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서리가 잠에서 깹니다. 서리는 내단을 먹을 거리로 착각하고 하필 또다시 두통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벌떡 일어나는 할배, 서리가 내단을 삼켜버렸습니다. 안 돼. 놀랍습니다. 서리는 내단의 기운을 온전히 흡수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어설프게 걷기만 하던 서리는 이젠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나갑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 서리.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무당파가 토벌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흑산도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굳이 개입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역시나 할배가 도와주러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배 중인 유진산을 알아보고 덤벼들지만 유진산의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당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이 직접 움직인다면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청랑을 잡을 때처럼 계책이 필요합니다. 무당파 일대제자들이 공격이 시작되고 함정에 빠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할배와의 협공으로 승기를 잡는 데 성공하고 마지막 한 놈까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거기에 포로까지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포로의 이름은 현희. 할배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현희에게 대접합니다. 목욕까지 시켜주고 깔끔한 옷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함께 산책을 나섭니다. 꽃이 만개한 들판, 평화로운 풍경. 자, 그럼 이제 돌아가야지. 다시 갇히게 된 현희. 너무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지내야 할까요? 무당파로 돌아간다 해도 그녀를 기다리는 건 최소 파문뿐. 알겠어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그렇게 현희는 풀려나는 대신 무당파의 검법을 전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흑산도는 무공훈련 교관까지 얻게 됩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수련에 더욱 집중해서 환골탈태를 이루어야 합니다. 유가장 창수를 훈련하는데 서리가 보고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귀여운 대나무창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수련을 흉내냅니다. 덩실덩실 몸짓도 귀엽기만 합니다. 할배는 그런 서리를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서리는 유가창법의 창결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음지체의 자질. 혹시 창귀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걸까요? 그때 낯선 기척이 느껴집니다. 침입자인가 싶었지만 흑산도와 현이었습니다. 복장부터 이제 완전히 흑산도입니다. 먹을 것을 가득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소식도. 천하제일 고수 거무이 금분세수식이 곧 거행됩니다. 강호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의식이죠. 하지만 동시에 원수들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많은 무리민들이 몰려들 겁니다. 혹시 유가장 사건의 단서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현이는 구경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죠. 셋 다 지금 수배 중이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가족처럼 위장하면 수상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유진산에게는 사건의 내막을 직접 파헤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도시로 향합니다. 객잔에 들러 허기를 채우고 소문과 정보도 모아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객잔에 거무 소소가 나타났습니다. 이 식당의 단골인 듯합니다. 그렇게 거무를 실제로 보게 되고 금분세수식은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무언가 번쩍입니다. 거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멀리 사라지고 무림 고수들이 즉시 추격에 나섭니다. 모두들 이 싸움 구경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밤하늘은 경공을 펼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유진산과 현이는 이제 돌아가기로 합니다. 호기심이 과하면 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돌아가는 도중 무림맹 초고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현이를 알아봅니다. 잘 왔다. 저자가 보이느냐? 운기 행공 중인 거무가 보입니다. 내가 끝장을 내거라. 움직일 수 없으니 찌르기만 하면 된다. 어째서 너 따위가 감히? 그렇게 거무를 데리고 빠르게 빠져나오는 일행. 날이 밝을 무렵 집에 도착합니다. 거무를 눕혀놓고 휴식을 취하려는데 또다시 두통이 찾아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설아, 미안하다. 설아. 이때 거무 소소가 눈을 뜹니다. 소소는 서리를 보자마자 선음지체임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괴로워하는 유진산. 소소는 뇌공안의 독소를 빼내려 합니다. 하지만 독소가 빠지면 종양이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소소는 머릿속에 엄청난 내공을 주입합니다. 치료가 끝났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머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소소는 서리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서리를 공중에 띄워 우주를 보여줍니다. 놀랍도록 잘 흡수하는 서리. 서리는 화경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은 유진사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지만 소소는 서역으로 급히 떠납니다. 소소를 떠나보낸 뒤 서리와 식사를 하려는데 서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서리였습니다. 설아, 거긴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거냐? 화경의 경지에 오른 서리는 기운이 넘칩니다. 이 정도로 다칠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입장에선 걱정이 앞섭니다. 서리는 현이가 곧 도착한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기척을 느낀 셈이죠. 유진사는 무공교환을 제안합니다. 하늘을 나는 재운종을 서리에게 알려주고 내부를 뒤틀어 놓을 수 있는 유가 건공장을 전수해주기로 합니다. 내일부터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매일 수련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서리는 시범을 본 것만으로 경신법을 터득했고 잘했다. 이제는 말도 제법 할 줄 압니다. 유가건곤장 전수도 끝났습니다. 현이는 더 배우고 싶은 눈치였죠. 하지만 산적 일도 더는 미룰 수 없는 모양입니다. 체질일세. 결국 올 것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무당파의 절정급 고수 협성검 정현입니다. 그가 무당파의 복수를 위해 온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산적들. 현이가 무공을 알려준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할배가 나설 차례입니다. 흑산도는 한꺼번에 그를 상대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무당파 절정고수는 너무나도 강력했죠. 위기의 순간 유진산이 도착했습니다. 일격을 가해보았지만 노쇠한 몸으로 절정급 고수는 상대하기 벅찹니다. 전략을 바꿔 놈에게 팔을 내어주고 심장을 관통시킬 계획입니다. 서리가 맨손으로 칼을 막아주었습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운 상황. 칼을 빼보려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공격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육가건곤장 4초씩 2루 섬타. 그렇게 흑산도와 협공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연을 물리쳤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피곤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었죠. 분명 더 강한 놈들이 몰려올 겁니다. 이곳을 떠나 거처를 마련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양민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털기로 합니다. 흑산도는 돌아갔고 한 손으로는 창을 다루기 어려워서 창을 자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창자루 속에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와우. 이건 살풍창?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선대 조상이 남긴 절세 무공의 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공을 익히기엔 유진산의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서리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최후의 비급은 서리를 위한 것입니다. 유진산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지했습니다.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가는 만큼 서리에게 엄하게 대하기로 마음먹었죠. 우선 갈대로 서리를 상대해보기로 합니다. 응? 설아, 아직. 설아, 조금만 천천히 하거라. 재밌다. 고얀 녀석, 할배를 꼭 이겨먹어야겠느냐? 이번엔 잡았다. 이 녀석, 할배를 놀리다니. 이 녀석, 어서 이리 오지 못하겠느냐? 할배는 서리의 상대가 되질 못합니다. 그렇게 유진산은 죽게 되지만 서리가 할배 말을 잘 들으면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깨어나는 할배. 그 후 매일같이 수련하며 시간을 보냈고 서리는 일취월장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현이가 돌아왔습니다. 무림 정파의 깃배를 믿고 온갖 약행으로 양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철룡상회를 털기로 합니다. 이곳은 신양현 어느 객잔. 청룡상회가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객잔, 영업하는가? 유진사는 닭죽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진성찬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받는 손님. 청룡상회의 통제로 장사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횡포를 부리러 왔습니다. 밥 먹는데 미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겐가? 개 짖는 소리? 어이가 없네. 별 미친 노인네가. 경공 선물로 그릇을 공중에 멈춰 놓았습니다. 서리가 한 일이었죠. 상대는 고수임을 알아차리고 사죄했지만 유진산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한편 다른 횡포 현장에서는 흑산도 일당이 무당파 도사들로 변장해 청룡상회의 만행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청룡상에도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화산파였습니다. 화산파 관할인 이곳에서 대체 무슨 짓입니까? 무당파 대엽들? 무슨 짓이냐고? 설마 저 날강도들과 한패란 이야기인가? 화산파 대엽들께서 며칠 전 작전 회의가 한창입니다. 청룡상 회의 총관이 화산파의 속가제자임을 알고 흑산도 일당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무림맹의 주축이라는 점에서 유진사는 더욱 거리낄 게 없었죠. 불안당 같은 놈들을 박살내는 짓인데 설마 저 날강도들과 한패란 이야기인가? 화산파 대엽들께서 무림맹의 수치네요. 같은 도사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말만 정파지 하는 짓은 순 쓰레기잖아. 검을 뽑으려는 순간 현이가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형, 이놈들이 우릴 공격하려 했소. 이 쓰레기들이 감히 성공을 하려 하다니. 화산파 도사들을 단단히 혼내주었고 그들은 무당파의 앙심을 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강양촌에서는 현이가 무당파 도사들과 접촉합니다. 모두 살해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죠. 때마침 무호 장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룡상의 뒤에 화산파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무호 장로는 곧장 산양현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화산파와 무당파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내까진 놈들이 감히. 그렇게 무당파는 화산파를 쓸어버렸습니다. 분노한 화산파는 무당파를 기습하기로 합니다. 그래 모조리 죽여주마. 무당파와 화산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유진산의 이간책은 완벽히 통했습니다. 그리고 텅 빈 청룡상의 장원에 유진산 일행은 들어가 빈집을 털기로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일각 청룡상회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도달하면 속았다는 것을 눈치챌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청룡상회엔 절정고수 양충이 남아있었습니다. 양충과 유진산의 격돌, 그 틈을 타 흑산도는 재물을 챙겨 달아납니다.
아직까지 왼팔 사용이 힘든 유진산. 양충은 유진산의 왼팔만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이때 서리가 나섭니다. 양충은 서리를 인질로 삼으려 합니다. 서리를 낚아채는 양충. 인질로 삼아 유진산을 협박합니다. 서라.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양충의 팔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분노한 양충은 서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내 손녀에게 칼을 겨눈 것이냐? 비진멸창. 그렇게 유진산은 양충을 쓰러뜨립니다. 화경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어린 아기일 뿐입니다. 무서웠죠? 유진산은 그런 서리가 마냥 기특합니다. 등평도수로 유진산은 화살비를 여유롭게 피하며 빠져나갑니다. 서리는 날아오는 화살 하나를 잡아 선물로 보내줍니다. 청룡상회의 노획물은 엄청난 양입니다. 뇌물 장부까지 손에 넣습니다. 남은 재물은 양민을 위해 베풀기로 약속을 받고 흑산도와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서리를 더욱 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납니다. 유진산과 서리에게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문을 몰락시킨 무림맹의 진짜 속내는? 천재 소녀 서리는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든 육신의 유진산, 과연 다시 한번 환골탈태할 수 있을까요? 기엉킨 운명과 복수, 그리고 성장.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네이버 웹툰 할배무사와 지존손녀에서 확인해보세요.